밤사이 5가지 뉴욕 증시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이 한 달 전까지만 했어도 이 관세 이슈가 굉장히 핫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이 감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정말 요동을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밤사이에 어떤 이야기들 나왔을지 가장 먼저 이 연준 이사 굉장히 중요한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 월러 이사가 관세가 10% 수준을 머물렀을 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약 10% 내외에서 움직였을 때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월러 이사는 7월쯤에 관세가 확정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중 내내 동결해 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기본 10% 관세를, 중국에는 30%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금리 인하 마냥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세가 다시 부과가 될 경우에는 물가의 상승 압력 당연히 커질 거고요. 단기 금리 조정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또 원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밤사이 세금 감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됐지만 이 재정 절감 기대에는 딱히 못 미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장중에 넘어서게 되면서 2023년 이후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됐었던 지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미국의 5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S&P PMI 예비치였습니다. 잠정치는 아니었고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PMI가 52.3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했는데요. 이 관세 유예 조치 그리고 수요를 선취하는 효과, 가장 먼저 사재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프트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 불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 데이터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소프트 데이터겠죠. 가장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면서 관세가 다시 강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국채금리 수요도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조금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가팩 감세안이 드디어 하원을 밤사이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단 한 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1차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이 즉각적인 시장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 뉴욕 증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 알아봐야겠죠.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인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걱정을 샀던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또 고령자에 대한 추가 공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계좌 신설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 사회복지 지출은 대폭 줄였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메디케이드는 그 일환으로 약 7천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SNAP 푸드스탬프, 스냅 푸드스탬프는 약 2,670억 달러나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았을까요? 아직까지는 2가지의 고비가 더 남아있네요. 상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 사실 더 중요한 건 상원 표결이겠죠. 상원에서는 온건파 그리고 재정 보수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과는 아마 6월 안팎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법안의 여파 이미 시장에 한번 크게 드러났었죠. 이 밤사이 감사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번지게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30년물의 경우에는 장중 5.1%를 넘었다가 5.0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2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이 오후 정도에 이 4.6%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안정세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청정에너지 관련주들 급락했습니다. 이 선런이 40% 급락, 인페이즈 약 20%, 넥스트라는 10% 가까이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액공제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메디케어 섹터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CMS가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 감사를 전면 확대하겠다, 더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간 연간 60건 수준이던 감사를 전 550개 플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휴마나는 7.5% 급락 나왔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2%에서 약 3%가량 추가 급락 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기에 방점을 찍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됐던 이 상업용 EV 세액공제는 아예 폐지가 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배터리와 수소, 첨단 소재 관련 공제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 수출 기업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예정이고요. 결국에 오늘 미국 시장 이 감세법 통과라는 정치적 호재와 더불어서 재정 적자와 금리 부담 따라서 오는 부작용이겠죠. 거기에다가 보험업 리스크라는 복합 악재가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왜 밤사이에 다우와 S&P는 계속해서 약보합을 보였는데 나스닥 혼자 되돌렸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 시장도 이 향후 상원 논의에 따라서 관련주들 움직임, 특히나 2차 전지나 테슬라 관련주들 크게 등락 거듭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V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과연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간밤 테슬라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 호재가 나와줬었죠. 첫째로는 미국 투자사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400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좀 붙었고요. 특히나 다음 달 오스틴에서 예정된 로보택시 서비스, 이제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 출시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테랑 투자자 퀀트 타트로가 테슬라가 곧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남겼는데요. 여기에다가 매수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한 점도 투심을 자극했고요. 그는 완전히 이런 완전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이 테슬라의 재무 구조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면서 풍부한 현금 보유, 그리고 기술 잠재력을 강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낙관론이 맞물리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약 3%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기도 했고요. 장 마감 들어서 아쉽게 주가는 사실 되돌림을 좀 보였네요. 자, 이제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의 세제 개편 법안. 이 법안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EV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 테슬라 차량 10개 모델이 적용을 받고 있는 $7,500의 세액공제가 2025년 말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잠정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아직 상원은 통과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상업용 EV에 적용되던 최대 $40,000의 청정 차량 세액공제 역시 종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같은 이런 상업용 라인업엔 타격이 아무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IRA의 배터리 생산 인센티브와 청정에너지 저장 장치 세제 혜택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간 수익을 남겼던 걸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요약하자면 감세법 자체는 시장 전체에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겠지만 EV 산업 전반, 특히 이미 보조금 수혜가 컸던 테슬라에겐 명백한 역풍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 자, 과연 테슬라만 이렇게 피를 볼 것인가? 아니죠. 사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더 상승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간 이 강한 시장 상승력, 강한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왔지만 그 이외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주가 흐름 어떻게 바뀔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기간에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2차 전지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까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밤사이에 똑같은 이슈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국채 그리고 환율 이야기 오늘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간 참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국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미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 심리적인 저항선이 5%를 진작 돌파했는데 어제는 또 이 5.15%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이 깜짝 증가세를 보여주었죠. 일본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한창 좀 팽배하게 됐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 21일 이 기준으로 5.09% 급등이 됐었고 이 10년물도 4.6%에 육박을 했다가 밤 사이에 장 마감 기준으로는 그래도 4.6%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과 또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는 국채금리인데요. 미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는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도 30년물 국채금리가 3.18% 가까이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 사실 일본에서 3% 이상의 이런 채권금리가 나왔다. 보통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40년물도 마찬가지로 3.63%까지 상승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이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면서 부족한 재정 적자를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다들 재정 적자 이슈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이 IMF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0%로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한편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이 최근 회담 밤사이에 하나 또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환율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개입할 것이란 기대는 다행히 좀 낮춘 상태인데요. 이 여파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엔화의 경우에는 바로 곧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도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이시바 총리가 우리는 그리스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이걸 바로 또 IMF가 확인을 시켜줬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지금 섹터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 이어서 양자 컴퓨터, 밤사이에 급등한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밤사이에는 정말 20일만 약 2,000달러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라켄이 미국 외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와 애플, 또 엔비디아 등 50여 개 종목을 주식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 한마디로 시장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출렁였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CFTC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한마디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무기한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약간은 영구적인 그런 선물 상품이 드디어 승인이 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접근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호재 이슈가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가 급등한 이유 바로 D-Wave 퀀텀 그리고 이어서 아이온큐 CEO의 발언까지 덧붙여졌는데요. 이 D-Wave 퀀텀이 현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를 발표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강하게 움직였었죠. 2거래일 연속 마찬가지로 상승 재료로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장비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건가? 4,400개의 큐비트, 무려 4,000개가 넘어서는 큐비트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소음은 75% 가까이 대폭 줄이고요. 에너지 효율 40% 가까이 향상됐습니다. 이 점에 상당히 앞으로의 이 양자컴의 상용화가 더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발표 이후에 D-Wave의 주가는 25.9%, 30%도 장중에 넘어섰고요. 또 장중에는 계속해서 최고 33%의 이 상한가, 우리나라로 치면 상한가를 넘어서는,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만요. 그런 기록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보여줬었네요. 여기에 이 아이온큐 CEO까지 우리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다들 우리를 따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이슈를 보여줬는데요. 참 흥미롭네요. 양자 컴퓨터 이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 지배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반드시 알아야 할 머스트 노 5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시죠.